카카오가 다 했다. 강할 때 강한 마인드를 갖고 약할 때 약한 마인드를 가져야 돼. 대표님! 라이씨 왔어. 대표님 뭐하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받은 선물 보고 있었어. 여기 보면은 건물주라고 써있죠.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했는데 이 안을 열어보면 술이 있어요. 술이. 그래서 이 주자가 술 주자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이 이걸 줬는데 장도 안 좋고 해서 장이 좋을 때 건물주가 탄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안 보여주고 제 아이템 놓는 곳에다 넣어놨었는데 오늘 마침 오늘처럼만 오르면 주식 진짜 몇 년 하면은 다들 여러분들 건물주 될 정도로 오늘 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좋은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주식을 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국 증시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전에 물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막 밤새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해서 뭐 밤에 매매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아침에 결과치만 보는 게 제일 좋죠. 정신 건강에. 딱 일어나서는 봐라. 그럼 오늘 딱 보면 입이 딱 벌어지죠. 왜냐면은 나스닥이 7%가 올랐어요. 7%. 그 관련 기사 보니까 코로나 바닥에서 움직일 때 2020년 4월달을 제외하면 그때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처음이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바닥에서 움직일 때 7%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현상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대형주의 움직임이 좋은 게 바닥권에서 나오는 전조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그게 나온 거죠. 그 전조현상이. 대형주가 움직였으니까 7%가 움직이지 뭐 중소형주가 움직인다고 7%가 오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 바닥 징후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수치를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 3.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3.31%,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3% 이상 상승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뭐 아시아 시장에서 뭐 일본이랄지 대만이랄지 홍콩이랄지 다 3%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다. 세계적으로 올랐고, 또 우리나라만 그러면 특별히 뭐 좀 좋은 게 있었냐, 제가 우리나라만의 지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금리보다 사실 환율이 더 중요해요. 왜? 금리는 우리나라보단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해요.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어느 게 중요하냐? 당연히 미국 금리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의 달러화의 비율이잖아요. 교환 비율.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중요하죠. 근데 환율이 오늘 1318원까지 왔어요. 지금 며칠 전만 해도 1,400원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며칠 전이 뭐야? 1,400원이 지난주 11월 4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1,419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월화수목 계속 좋았던 거죠. 그래서 1,400원 깨고 1,380원, 1,360원 하고 어제 종가가 1,377원이었는데 오늘 거기에서 59원이 빠지면서 1,318원까지 왔어. 그 얘기는 1,419원, 지난주 금요일보다 지금 100원이 빠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8.15 모니터인가 어딘가 갔을 때 그 질문을 받았어요. 환율이 1,500원, 1,600원 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정확히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영상 가서 보세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똑같은 답을 드린 게 뭐냐면,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주식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추세 매매자인데, 이 세상 모든 지표들이 추세 매매로 적용시킬 수 있는데 두 개는 추세 매매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강연에 오신 분들은 정확히 기억하시겠죠? 그 두 개가 뭐냐면 금리하고 환율이에요. 금리가 추세로 본다고 해서 5%, 10%, 15%, 20%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환율이 추세로 본다고 해서 1,4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했지만 적정 환율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갈 때가 있고 많이 떨어질 때가 있고, 금리도 적정 금리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적정 환율, 적정 금리가 있다는 얘기는 평균값에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성질,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건 평균 획이죠. 추세 매매의 반대말이에요. 추세 매매는 한 추세를 계속 잡고 가는 건데, 환율하고 금리는 평균 회귀 전략이 훨씬 좋다라는 걸 이번 강연회 때 또는 8.15 모니터에서도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젯밤에 미국이 왜 올랐어요? CPI 지수 그거 하나 때문이죠. 오늘 장중시장에 CPI 고맙다라고 했죠. 거의 CPI가 CPR을 한 거예요. CPR이 그거잖아요. 심폐소생술. 그래서 지금 거의 죽어가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에 이 CPI가 CPR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 수치가 좋게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스닥이 7% 올랐죠.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으니까. 그럼 물가 인상 어느 정도 정점 찍었나? 그러면은 이제 좀 안정되면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는 없잖아.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물가가 서서히 내려오는 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죠. 목적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급등을 했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급락을 하고. 왜? 미국이 더 금리를 안 올리면, 물론 안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완화되면 우리나라와의 갭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금리 차이가. 지금 금리 차이가 미국이 강달러가 되는 건 미국이 계속 선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뭐 때문에? CPI 때문에. 왜?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야, 금리는 끝없이 올라가지 않아. 또는 환율은 끝없이 올라가지 않아 라는 것만 개념을 장착시키면 우리 지수가 끝없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꾸 막 환율이 뭐 1,500원, 1,800원 또는 금리가 막 5%, 6%, 7%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확률이 0%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 IMF 때도 1,800원까지 갔으니까. 또는 금리가 6%, 7%갈 수도 있죠. 뭐 5%까지 가서 멈추라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극히 낮은 확률이죠. 주식시장은 결국은 그 판단은 확률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 확률이 정말 1, 2%고 98%는 안 그런다. 98%의 확률을 믿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으로도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환율은 반드시 안정화되고 금리도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하루에 딱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오른 이유는 딱 그거예요.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를 수도 있고 물론 예정돼 있는 5%까지는 갈 겁니다. 그죠? 5나 5.25까지는 갈 건데 그 이상은 더 갈 필요가 없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1,400원대 있을 때는 막 1,500원, 1,600원 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1,300원대로 바로 내려왔죠. 평균 회귀? 추세 추종? 이거에 대한 좀 개념적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은 추세 추종을 하지만 환율하고 금리를 절대 추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이 정말 많이 올랐고요. 특히 뭐 코스닥은 늘 거래소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거래소를 보면 정말 강한 거예요. 왜? 지금 이게 2130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2200에서는 헤맸어요. 얘가 2200에서 거의 한 달을 있었다고. 지금 2200에서 2300은 정확히 한 달 걸렸죠. 10월 한 달을 2200에서 2300 가는데 시간을 썼어. 근데 2300에서 2400으로 오고 그게 한 일주일 걸렸어요. 근데 2400에서 2483까지 하루 만에 왔어. 하루 만에. 아니 어제 종가가 2400이었단 말이야. 근데 하루 만에 2480으로 왔다고. 얼마나 장이 강한 거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뭐 2500, 2600, 2700 계속 가면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심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중심축.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러면 2500이 중심축이 될까 했을 때 저는 조금 그거는 불안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갭을 메꾸면서 조정을 2500과 2400 사이에서 받으면서 중심축은 한 240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해. 그 타이밍이. 2400 정도 중심축으로 조정을 받다가 얘가 다시 2300으로 가면 불안해지는 거야. 2300까지 가면 안 되고 2400 조정 받다가 2500 돌파하면 얘는 이 2100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나 오늘 못 샀는데 너무 뭐 속상해하진 마세요. 왜? 저는 이 갭을 다음 주쯤에 메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막 2400 가까울 때 살 기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예요. 2200에 가까워질 때 사면 더 좋지 않나요? 안 좋아. 왜? 2200에 가까워지면 전저점 깨고 2200, 2100, 2000 가락률이 높으니까 안 사는 게 나아. 근데 오히려 지금 시점 그러면 2500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갭을 메꾸면서 2400의 가락률이 좀 있으니까. 근데 2400 갔다고 해서 추세가 끝난 게 아니니까. 조정 이후에 다시 2500 갈 힘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타이밍은 다음 주에 조정 좀 받으면서 2400 언저리까지 갈 때 매수 그리고 2500 돌파를 기대하는 거. 근데 2400에 샀는데 2300까지 갔어? 그럼 공격적 마인드는 좀 더 자제해야지. 그래서 주식은 강할 때 강한 마인드를 갖고 약할 때 약한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근데 그 반대로 하시잖아. 강할 때 약해지면서 빨리 팔고 장이 약할 때 내가 막 강하게 공격적으로 용기 내서 하면은 이게 역추세 매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제가 보기엔 강한 마인드를 가져도 충분하다. 근데 오늘 하루에 1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다음 주에 좀 조정받는 것도 기다려보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2200까지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2200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안 사야지. 2200에서 왜 사? 지금 전저점 깨면 더 내려가는데. 요런 차트 보는 훈련도 좀 하시기 바라고요. 부자학교 7기 분들은 차트 공부 어느 정도 해서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차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다음 부자학교 8기에 들어오시던지 각자 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오늘은 특징주가 거의 전 종목이 특징주야. 근데 그 전 종목 중에서 보세요. 시가총액 이 높은 종목들 중에 15%가 오른 게 있네. 좀 26조짜리인데 하루에 15%가 올랐어. 그 이름도 유명한 카카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장이 진짜 좋을 때, 코로나 이후에 장이 진짜 좋을 때 네이버가 더 좋아, 카카오가 더 좋아가 제일 유명한 썸네일이었어요. 아마 오늘 이후로 계속 나올 거야. 왜? 지금 장을 선도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더 좋아, 카카오가 더 좋아.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카카오가 더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하루만 봐서는. 그리고 카카오가 26조짜리고요. 제가 보기에 추세 좀만 타면 셀트리온이나 기아를 제치고 탑10 안에 다시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오늘 15% 오른 게 당연히 오늘 시가총액 큰 종목에서 카카오를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도 충분하죠. 그럼 카카오가 상승한 거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기술주 또는 성장주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직후에 2020년 초강세장에서 주도주가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걔네들이 다 올랐단 말이야. 한번 보세요.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애들을 보면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애들 보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 엔소프트, 하이브, LG이노텍 요게 지금 10% 이상 상승이거든요. LG이노텍 지금 6개가 10% 이상 상승해요. 코스피 200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코스피 200에서 6개가 10% 이상인데 LG이노텍, 하이브, 엔소프트, 카카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모두 다 기술 성장주란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금리 인상기에 제일 물먹은 애들이 기술 성장주야. 근데 CPI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완화됐잖아요. 그럼 그 수혜주는 기술 성장주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대세 상승은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대세 상승이 올 텐데 주도주는 누구겠어요? 기술 성장주라고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리자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술성장주애들이 강하게 갔다.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어쨌든 카카오가 그 이미지상으로는 대장이니까 카카오를 관심 종목에 이름을 넣지만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움직였고 크래프톤하고 NC소프트, 게임즈 움직였고 하이브, 엔터즈 제가 늘 말하는 성장산업. 제가 토요일 강연회 때 성장 8산업 했잖아. 거기 엔터도 넣어놨었죠. 게임도 넣어놨었죠. 다 넣어놨었잖아.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네이버도 있죠. 9%. 호텔신라하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은 소비주잖아요. 근데도 들어가 있어. 그냥 오늘은 사실은 대형주가 다 올랐다고 보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10% 이상 오른 애들을 딱 보니까 기술성장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올랐는데. 그 중에 10% 이상 오른 6개들이 공통점이 LG이노텍,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하이브, 엔터주죠. 카카오 게임즈하고 NC소프트하고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10% 이상 코스닥에서 올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NC소프트, 게임주죠.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도 역시 기술성장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200이 이렇게 오른 건 정말 저도 코로나 직후에 처음 봤네요. 거의 2년 만에 총황세장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보겠어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처럼 시총 크지 않은 애들이 낀 애가 뭐가 있냐 보시면 삼성전자 있네? 4% 올랐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4% 올랐다고. 그 다음 카카오 방금 전에 관심 종목에 넣었죠. 근데 카카오뱅크가 있네? 카카오뱅크가 세 번째 거래대금에 나오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 관심 종목에 넣으면 되죠. 그 다음 카카오뱅크 말고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렸죠. 금양은 그런 개별주니까 오늘 대형주가 가버리니까 개별주가 조정받은 거예요. 그 다음 카카오페이 상한가, 미래나노텍 역시 리튬, LNF 2차전지, 삼성 SDI 2차전지, 롯데화학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에 역시 돈이 많이 몰렸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대형주가 너무 잘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승 종목 보겠습니다. 상한가 종목. 자, 상한가 종목에서는 관심 종목을 예밖에 할 게 없어. 카카오페이가 8조짜리인데 상한가를 갔다고. 8조. 8천억짜리가 아니고 8조짜리인데 상한가를 갔다고. 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대형주에서는 시총 11위에서 10위 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카카오, 거래대금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대금이 많았던 카카오뱅크, 상승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8조짜리가 상한가를 친 카카오페이. 그럼 오늘 관심 종목 3개는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거기다가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총상위에서 10% 이상 오른 게 하나밖에 없죠. 뭐죠? 바로 카카오 게임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오늘은 우리 시장은 카카오가 다 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근데 카카오가 다 한 거에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무슨 짜잘하는 각각의 재료 때문이 아니고 이 이미지. 어떤 이미지? 기술 성장 기업이면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가장 낙폭이 과대됐던, 가장 쭉 미끄러졌던. 이거 김 작가 인터뷰 때 제가 표현했던 건데 이렇게 좀 매물벽에 있는 애들보다 그냥 쭉 빠진 애들이 반등은 빠른데 쭉 빠진 거의 대표주자가
카카오예요. 그래서 쭉 빠졌으니까 빠르게 반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미지, 고점에서 굉장히 반토막을 뭐 3분의 1, 4분의 1토막 난 쭉 빠진 종목들 중에 금리 인상을 피해주었던,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인 기술성장 기업부들이 워낙 좋았고, 기술주 또는 성장주 중에서 그 이미지가 가장 강한 카카오 그룹주가 앞장서서 지수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드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산업, 뭐 테마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금리, CPI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진짜 큰 장 오면은 쭉 빠졌던 애들이 쭉 가겠지. 기술성장 쪽이, 기술주 또는 성장주 쪽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지수로서 2500, 2600 계속 가냐? 당연히 쉬었다 가고요. 그러면은 오늘 2500 돌파도 못했고 어차피 밑에 좀 갭으로 떠버린 공간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 속담 중에 갭은 메꾸라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그 갭을 메꾼다라는 게 갭상승으로 쭉 가버리면 계속 가면 좋지만, 조정을 받을 때 그 매물벽이 뻥 뚫려 있는 고기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저항선의 역할이 없으니까. 차트를 이해하시면 돼. 보세요. 갭은 막 메꾸라고 있다는 거 이론적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올라갈 때도 매물벽이라는 게 있고 저항선이라는 게 있고 내려갈 때도 지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갭 구간은 지금 지지선이 될 수가 없죠. 왜? 거래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올라갈 때도 거래가 된 부분에서 걸리는 거고, 내려갈 때도 거래가 된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데 거래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정말 다음 주 초에 2500, 2600 그냥 가버린다면 메꾸지 않을 확률도 있지만, 만약에 저한테 이 갭을 메꿀 확률과 안 메꿀 확률 중에 어느 게 더 높고 몇 % 정도로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이 갭 메꾸는 거를 한 70에서 80%까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월요일날 만약에 또 한 2500 찍는다고 나는 2200, 300에서 사고 싶었는데 2500에서 사도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한 템포 늦춰서 2400까지 조정하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사면 되지라고 편안하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떨어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일수록 한 템포 늦게가 차라리 나아요. 너무 한 템포 빨리 가면 언제나 후회하잖아. 늘 초보자분들이 걱정하고 속상해 하시는 게, 팔면 올라가요, 또 사면 떨어져요. 그럼 한 템포 빨랐던 거잖아. 살려고 하는 마음을 하루 늦게, 또는 팔려고 하는 마음을 하루 늦게 했다면, 팔면 올라갔으면 하루 늦게 팔면 이익이잖아. 또는 사면 떨어졌으면 하루 늦게 사면 이익이잖아. 그럼 요번 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나 너무 빨리 하고 싶은데 하루 늦게, 너무 빨리 팔고 싶은데 하루 늦게, 그러면서 좀 경험치를 좀 올리면 다음 오는 상승장에서, 이제 이게 상승장에 온 걸 확률 높다 그랬죠. 근데 아직 100%는 아니지만 지난 9월 말 저점 2130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뭐라 그랬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이가 올라갔어. 근데 높이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 2130에서 2500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만 끌어주면 돼. 언제까지? 연말까지 저 9월 저점이 안 깨지면 저는 내년에 절대 9월 저점 안 깨고 그냥 상승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둘째 줄까지 한번 천천히, 우리 강연에 오신 분들 율동 배우셨죠? 율동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그치, 그래서, 둘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공 찍지 않으면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월 11일 11시 11분 금요일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2.64% 상승,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2.46%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2% 이상 급등하고 있으며 아시아 증시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 증시, 나스닥 7%대 상승이 나왔는데 코로나 2020년 봄 이후 처음 나오는 상승 수치라고 하네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몇 % 올랐냐보다 바닥 대비 몇 %나 올랐냐인데요. 2134 바닥 대비 14%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전저점이 대바닥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차트상으로 가장 확실한 바닥 패턴이 헤드앤숄더 패턴인데요. 만약 이번 단기 상승이 끝나고 조정이 온다 해도 만약 2300을 안 깨고 잘 조정받고 강하게 지지해준 후 재상승한다면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이라면 이미 내년 초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장부터는 상승장이 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계속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2134포인트는 깨질 것인가 지켜질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가 상승할수록 안 깨질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
차트는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서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NC소프트, 카카오, LG이노텍, 네이버, 하이브 등 8% 이상 상승하는데요. 이 종목 모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주, 성장주입니다. 물려도 성장주애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다시 시작되면 결국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은 금융주, 음식료주, 방산주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도 성장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게임주에서의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 그리고 반도체에서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TCK 등 5% 이상 상승합니다. 최근에 여러 번 말했지만 강세장 초입의 특징이 대형주가 강한 것인데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NC소프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LG이노텍이 탑 30에 들어있네요. 오늘 탑 30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특정 테마는 대형 기술주 또는 대형 성장주네요. 차트상으로 갭은 매꾸라고 있다는 말이 있으니 금요일 오후장 갭 매국에 음선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하시고요. 하지만 급락이 아닌 조정 수준일 테니 맘졸일 필요는 없는 금요일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CPI 고맙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